제 나이 60, 평생 지하철은 출퇴근 수단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제 삶을 흔드는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더 이상 설렐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마치 10대로 돌아간 것 같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하지만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요. 60대 아줌마의 솔직한 고백, 끝까지 들어주세요. 결혼한 지 35년이 됐어요. 남편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바람도 안 피우고, 술도 많이 안 마시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는 침묵만 흐르게 됐어요. 아침에 밥 먹어 하고 저녁에 오늘 뭐 했어 정도가 전부죠. 대화라기보다는 그냥 생활을 위한 필요한 말들일 뿐이에요. 아이들은 다들 장성해서 제각각 가정을 꾸렸어요. 큰아들은 부산에, 딸은 수원에 살아요.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 보는 정도죠. 그것도 바쁘다며 일찍 가려고 하고. 섭섭하긴 하지만 이해해요. 다들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 남편 아침 차려주고, 마트 가서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봐도 그냥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내일 뿐이었죠. 언제부터 저는 저 자신을 잃어버렸을까요? 특히나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는 집에 계속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TV 리모컨 쥐고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가끔 어디 가자고 하면 돈 아까우니까 집에 있자고 하고. 저는 그저 밥 해주는 사람, 빨래해주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런 생활이 몇 년째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문화센터 요가 수업을 듣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지하철 2호선 저녁 7시쯤이었나 평소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앉은 자리 앞에 한 젊은 남자분이 서 계셨는데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다르더라고요. 다른 젊은 사람들처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창밖도 보고 사람들도 관찰하고. 문득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분이 살짝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어색하지 않은 따뜻한 미소였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로 답했죠. 그분은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정갈한 인상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왜 그런 작은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아마 오랫동안 누군가를 유심히 본 적이 없어서였나 봐요. 그 첫 만남은 그렇게 짧은 시선 교환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분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낯선 사람에게서 그런 따뜻함을 느꼈었나 싶었죠. 며칠 후 같은 시간 같은 호선을 탔는데 또 만났어요. 이번엔 제가 서 있었고 그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를 알아보시더니 자리를 양보하시는 거예요. 앉으세요.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분이 일어나시면서 제가 다음 역에서 내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앉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천만에요. 요즘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어르신들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이라는 말에 살짝 찔렸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말투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매주 이 시간에 타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문화센터 수업이 있어서요. 라고 답했죠. 저도 사무실에서 늦게 나와서 이 시간에 타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한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오늘 지하철에서 친절한 분을 만났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요즘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김이 새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만났어요. 이번엔 그분이 먼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요가 수업 어떠세요? 라고요. 제가 요가 한다고 말한 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런 작은 관심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집에서는 제가 뭘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 있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선생님도 운동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헬스장에 다니려고 하는데 시간이 잘 안 나네요. 야근이 많아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으니 건축 설계 일을 해요. 라고 답하셨어요. 그 순간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몇 주 동안 이런 식으로 만남이 계속됐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다가 점점 대화가 길어졌어요. 날씨 이야기, 요가 수업 이야기, 그분의 회사 이야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그분이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분이 제가 내리는 역까지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가방을 들어주셨어요.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이런 친절을 베풀어 줬을까요? 늘 고맙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제가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기쁜 마음과 동시에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아, 네,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감사 인사차 말씀드린 거였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괜히 제가 오해한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봐요. 커피 한 잔 정도는 라고 했죠. 그렇게 처음으로 지하철 밖에서 만났어요. 역 근처 조그만 카페였는데 그분이 뭐 드실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메리카노요라고 했더니 저도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웃음이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클래식 음악도 좋아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요즘 뭐 읽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요즘 책다운 책을 읽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요즘은 바빠서 잘 못 읽네요 라고 대충 둘러댔더니 저는 출퇴근길에 조금씩 읽어요. 이거 재미있던데 빌려드릴 거? 라고 하시면서 가방에서 책을 꺼내시더라고요. 제목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였어요. 인생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미있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책을 받으면서 손이 스쳤는데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그분도 뭔가 느끼셨는지 잠깐 멈칫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그 책을 읽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주인공이 인생의 다양한 선택지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였는데 저도 모르게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만약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주에 책을 돌려드리면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책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대화를 해봤을까요? 아이들과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하지만 이분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혹시 시간 되시면 영화 보러 가실래요? 이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아니지만 비슷한 주제의 영화가 있어서요. 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영화관이라니. 남편과 언제 마지막으로 영화를 봤을까요? 기억도 안 나요.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물론이에요. 친구로서 말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라는 말에 안도하면서도 왜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토요일 오후 영화관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팝콘도 사주시고 정말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거였어요. 영화는 어바웃 타임이었는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남자의 이야기였어요. 영화를 보면서 자꾸 울컥했어요. 저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그분이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런 영화를 보니까 뭔가 새로운 기분이에요. 라고 답했죠. 저도 혼자 보는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감정을 나눌 수 있어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오랫동안 감정을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집에서는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아이들 걱정, 남편 건강, 살림살이. 그런 것들만 중요했죠. 다음에 또 좋은 영화 있으면 같이 봐요. 라고 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게 맞나? 60살 된 아줌마가 이러는 게 맞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도 인간인데,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집에 와서 남편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친구랑 영화 봤어 라고 했더니 무슨 친구? 라고 묻더라고요. 그냥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친구라고 둘러댔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 순간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분과의 만남이 제 삶의 유일한 활력이 됐거든요. 지하철에서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언제 마지막으로 거울을 이렇게 오래 들여다봤을까요?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왔는데 우산을 안 가져갔더라고요. 지하철역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우산 없으세요? 같이 가요. 라고 하시면서 우산을 씌워 주시더라고요. 그분 어깨가 비에 졌는데도 저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라고 하시는데 안 돼요. 남편이 볼까봐. 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 비참했어요. 친구와 함께 걷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다니. 그럼 버스 정류장까지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산을 나눠 쓰고 걸으면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보호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언제부터 혼자였을까요? 언제부터 아무도 저를 챙겨주지 않았을까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제 손을 살짝 잡으시더라고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라고 하시면서 그 순간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따뜻한 손의 온기가 너무 오랫동안 그리웠던 거였거든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60살이 되어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니. 바보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다음 만남에서 그분이 혹시 시간 되시면 한강에서 산책하실래요? 날씨도 좋고. 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한강이라니. 연인들이 가는 곳 아닌가요? 저는 그냥 친구잖아요? 라고 물었더니 네, 물론이죠. 친구로서 말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강공원에서 만났는데 정말 오랜만에 자연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꽃들도 피어 있고 바람도 시원하고 여기 자주 오세요? 라고 물으니 가끔 혼자 올 때가 있어요. 생각 정리할 때.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잠깐 망설이시더니 요즘은 주로 당신 생각을 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저를 생각하신다고요? 저는 나이도 많고, 라고 했더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당신과 대화할 때가 가장 편해요. 진짜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혼자셨어요.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하시고, 지금은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니, 외로웠는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는 덜 외로워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강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제 손을 다시 잡으시더라고요. 이번엔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더니 무엇이 안 되나요? 우리는 그냥 친구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저도 그분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기가 무서웠어요. 60살의 사랑, 그것도 불륜.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제 와? 저녁 뭐 해 먹지? 라는 단조로운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제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집에서 저녁 준비하는 것이구나.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그분의 손에 온기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레임이었어요. 며칠 후 그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오늘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심장이 뛰었어요. 문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쁠 수가 있다니. 어디서 만날까요? 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조용한 곳을 알아요. 다른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써도 되는 곳.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배려에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렇게 작은 찻집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당신은 저에게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친구라고 애매하게 답했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헤어질 때 그분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품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언제부터 저는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 있었을까요? 집에 와서 남편을 보니 더 이상 같은 침실에 있기 힘들었어요. 소파에서 잘게라고 했더니 왜? 어디 아파? 라고 묻더라고요. 그냥 잠이 안 와서라고 둘러댔어요. 거짓말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 만남에서는 더 큰 용기를 내셨나 봐요. 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말로,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수한 고백에 눈물이 났어요. 나이 차이도 많고, 저는 결혼도 했고, 라고 하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의 지금 모습이 좋아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저도 좋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 고 하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라고 물으니, 얼굴이 밝아졌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킬까봐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제가 달라진 걸까 싶기도 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져 있더라고요. 피부도 좋아지고 눈빛도 살아있고. 사랑이 이런 힘이 있는 거였나요? 60살에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겨서 그런 거였을 수도 있고요. 그분과의 만남은 계속됐어요. 더 은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어느 날은 서점에서 만나서 함께 책을 보기도 하고,
어느 날은 미술관에서 전시를 보기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문화생활이라는 걸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분이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 새로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요. 라고 답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같은 그림을 봐도, 같은 책을 읽어도 그분과 함께라서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제 집에 와보실래요? 직접 만든 저녁을 대접하고 싶어서. 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집이라니. 그건 정말 선을 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집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혼자 사시는 분치고는 정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요리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니 좋아해요.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건 더 좋아하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엌에서 요리하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신혼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아니, 신혼 때도 이런 설레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는 그냥 당연한 수순처럼 결혼했거든요.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니 괜찮아요. 당신은 그냥 앉아 계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배려가 너무 고마웠어요. 집에서는 제가 다 하는 게 당연했는데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정말 맛있어요 라고 했더니 당신이 맛있다고 하니까 더 뿌듯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잡으시고 이번엔 제가 먼저 꼭 잡았어요.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죠? 라고 물었더니 왜 안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나요? 라고 반문하시더라고요. 맞는 말 같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냥 서로를 좋아하는데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꿈 이야기, 후회하는 일들. 정말 오랜만에 제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분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요.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라고 답했어요. 집에 갈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는데 그분이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더 오래, 더 간절하게 보내기 싫어요. 라고 속삭이시는 거예요. 저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행복하면서도 죄책감이 들고 이게 맞는 길인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한 건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늦었네. 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랑 저녁 먹었어 라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남편이 의심할까봐, 아이들이 알까봐. 하지만 그분과의 만남은 멈출 수 없었어요.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거든요. 몇 주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대로 계속해도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우리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라고 말을 머뭇거리시더라고요. 뭐가 걱정이세요? 라고 물으니 당신의 가정이 걱정돼요. 저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지는 건 원하지 않아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배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35년 결혼 생활, 2아이,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이 감정. 어떤 게 맞는 선택일까요?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진 거죠. 사랑도 관심도 모든 게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 거고요. 하지만 그분은 달랐어요. 저를 한 사람의 여자로 봐주셨어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제 감정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대접을 받아봤을까요?
며칠 후 큰일이 일어났어요. 둘째가 갑자기 집에 왔는데 제가 화장을 하고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화장도 하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친구 만나러라고 했더니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무슨 친구세요? 라고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아이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나 봐요.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친구야 라고 둘러댔는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소개해요? 40대 남자친구를요. 그날은 그분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자로 죄송해요. 갑자기 집안일이 생겨서 라고 보냈더니 괜찮아요. 다음에 만나요.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답장이 왔어요. 그 배려심 있는 문자를 보면서 또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후 남편이 요즘 뭔가 이상해. 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해요? 라고 물으니 예전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옷도, 화장도.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들킬 것 같아서.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죠 라고 둘러댔지만 남편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놓칠 수 없었어요. 그 다음 주 그분과 만났을 때 이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가족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니 그분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당신의 가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도 원했던 일이에요. 라고 했지만 현실의 벽을 느꼈어요. 잠깐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그분이 제안하시더라고요. 시간을 가진다는 게 헤어진다는 뜻인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이 힘들어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분 없는 삶을 상상해 보니 너무 무서웠어요. 다시 예전처럼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니. 하지만 가족들을 속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분에게서 문자가 온 걸 남편이 봤어요.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문화센터 친구라고 했더니 남자 이름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네. 남자분이에요. 하지만 그냥 친구예요. 라고 했어요. 남편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60살에 무슨 남자친구야?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큰 싸움을 했어요. 남편은 바람 피우는 거야? 라고 했고, 저는 그냥 친구라니까요. 라고 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과 만나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뭐가 재미있어? 우리가 부족해? 라고 하는 남편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부족했어. 오랫동안 부족했어. 하지만 그렇게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냥 앞으로 조심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날 그분에게 전화했어요. 못 만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라고요. 알겠어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잊히지 않아요.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벌써 한 달 전 일이에요. 한 달 동안 그분과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이 고통이에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그분을 찾게 되고, 문화센터를 갈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나고, 남편과의 관계는 예전과 똑같아요. 아침에 밥 먹어 하고, 저녁에 오늘 뭐 했어 하고. 하지만 이제는 이게 얼마나 공허한지 알게 됐어요. 그분을 만나면서 진짜 대화가 뭔지, 진짜 관심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가끔 그분이 준 책을 다시 읽어봐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주인공처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만약 3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 큰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괜찮으세요? 아빠가 걱정한다고 하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이들에게까지 말한 거예요. 괜찮다. 그냥 나이 들어서 우울한 거야 라고 했어요. 우울하긴 해요. 하지만 그분 때문이 아니라 그분 없는 삶이 우울한 거예요. 6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는데 그걸 포기해야 한다니. 여러분, 60살에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사랑할 권리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나이에는 그냥 참고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매일 그분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계속 맴돌아요. 기다리고 있겠다고. 정말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미 저를 잊으셨을까요? 오늘도 지하철을 타면서 그분을 찾았어요. 없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저와의 만남을 피해서 다른 시간에 타실 수도 있고. 그 생각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5년 결혼 생활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60살에 찾은 진짜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정답이 있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분을 만나면서 저는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그냥 나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그분과의 만남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언젠가는 고마운 기억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댓글로 조언을 해주세요. 60살 아줌마의 늦은 사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궁금해요.